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하지원이 전하는 다운자켓의 진실. 좋은 다운자켓이라면 순백솜털의 비율이 90%여야 한다.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패션과학이 만든 명품 다운의 새 기준. 9010 다운자켓.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틀은, 올리비아 하슬러, 노스케이프, 와일드로즈 전국 2,000여 개 매장에서 만나세요. 예, 3부 첫 순서로 YTN 뉴스룸 이윤지 아나운서 연결해서 밤사이에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예,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행복감이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천 달러, 우리 돈 약 3,816만 원을 넘어서면 오히려 행복 수준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워릭대와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소득이 늘면 행복감이 상승하지만 소득 수준이 한계점을 넘으면 과잉된 성취 욕구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만족도는 하락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약 2,548만 원으로 아직 만족도 한계점에 이르지 못했고 영국은 36,901달러로 한계점을 막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논문의 저자는 국민소득이 높으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잘 살고 싶다는 욕구가 증가해 행복감이 줄어든다며 경제적 평등 수준이 높은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란 점이 이런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나온 비슷한 논문에는 이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빈국의 경우에 네. 예,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이 상대적 박탈감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예. 다음 뉴스 들어보죠. 다음으로는 이 백두산에 서식하는 야생 호랑이 숫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예,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백두산 중국 쪽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백두산 호랑이 개체수가 회복돼서 10마리를 넘어섰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최근 백두산 일대 야생 호랑이의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998년 미국 러시아 공동연구팀이 조사한 6마리에서 9마리보다 많이 늘어난 11마리에서 13마리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야생 백두산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500마리도 되지 않아서 세계 10대 멸종 위기 동물로 꼽힙니다. 세계 자연보호기금은 중국 당국의 야생 호랑이 보호구역 지정이 효과를 내고 있고 또 지난해 방사한 사슴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야생 호랑이에게 포식돼서 사냥감 방사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미래를 알리면 한국으로 가보아라. 어제 CNN에서 한국이 가장 잘하는 10가지를 꼽은 것이 화제에 올랐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또 많이 하는 10가지를 꼽아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든 것은 역시 인터넷, 스마트폰 문화입니다. 방송은 한국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이용률을 거론하면서 한국인들은 상점에서 돈을 내거나 지하철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의 신용카드 사랑도 꼽혔는데요. CNN은 2년 전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택시에 신용카드 기계를 갖추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또 일 중독과 직장 내 음주 문화도 거론이 됐습니다. CNN은 한국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며 뼈 빠지게 일하는 근로자 때문에 밤 늦게까지 빌딩에 불이 환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하지 않을 때는 소주를 마시면서 거래 성사를 축하하거나 슬픔을 털어버린다면서
여전히 많은 상사가 폭탄주 술자리에 자주 끌고 간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 골퍼들의 선전과 항공기 승무원의 뛰어난 서비스, 청춘 남녀의 소개팅 문화 등이 이 기사에 언급됐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이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직장에 들어가서도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군요. 예, 끝으로 경기장 붕괴로 브라질 월드컵 개최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회 개막전이 열릴 상파울루 콜린티아스 경기장이 사고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정상적인 대회 개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콜린티아스 경기장에서는 5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을 옮기던 크레인이 넘어졌는데요. 크레인은 경기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넘어졌고 관중석도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브라질은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12개의 축구 경기장을 지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내년 6월 12일 개막일까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완공된 건 그 절반인 6개에 불과합니다. 이미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브라질의 늑장 준비에 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다급해진 피파는 12월을 경기장 완공 데드라인으로 설정해서 브라질에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코린티아스 경기장 외에도 3곳은 아직도 연내 완공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초과,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도 월드컵 정상 개최 앞에 놓인 장애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룸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작업과 사고 여파를,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가는 길,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양대교 부근 하유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일산으로 가는 데는 청담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리시계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국회대로 도심 쪽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외곽 쪽으로도 신월나들목 부근에서는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남부순환로도 오류나들목에서 안양교 쪽으로 가는데 속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119를 찾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구급차는 보통 4분에서 5분 이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시간을 훨씬 넘겨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생기죠. 어제 YTN 단독 보도였습니다.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힌 8살 아이가 21분이나 걸려서 구급차가 오는 바람에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고 며칠 뒤에 사망하고 말았죠. 구급 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 방안과 대처법은 어떤 것인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김임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119 구급 환자 이송이 연 150만 명 정도라고 어제 보도가 되는데요. 이게 누구나 해당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구급 출동 그 현황 좀 상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119 구급 환자 이송이 2000년에는 한 90만 명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예. 현재는 연 한 150만 명으로 이 구급 환자 이송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 신고로 인한 출동을 합하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국에 119 안전센터가 900여 개가 있습니다. 예. 119 안전센터 하나에 사실은 24시간 3교대 근무로서 9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대부분 6, 7명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개 시도본부 중에 8개 시도본부는 출동이 2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급활동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연간 150만 명, 이렇다면 국민 30명 중에 1명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그 구급차 신세를 진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엄청난 숫자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예, 그런데도 응급조치를 그 제때 받지 못해서 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구급차 출동이 그래서 늦어졌다.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네네.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이 나머지 어떤 뭐 독일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빠른 경우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이 늦어지는 것을 자꾸 지탄을 받는데, 그 원인이 또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이번 그 사례도 리드멘트에서 말씀하셨지만 예. 저기 119 인근의 119 안전센터에서 구급차가 출동 중이라고 하면 먼 곳에서 대신 이렇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교통체증까지 겹쳐서 출동 자체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응급 상황이 아닌 이 단순 감기라든지 뭐 출입문 개방, 예. 뭐 애완동물에 대한 뭐 출동 이러한 비응급 상황에서 출동으로 이 정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 대처가 아주 소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죠. 예, 근데 비응급 출동에 이 출동을 해서 이게 고양이를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또 방송에 또 자주 나오고 그걸 우리가 흥미롭게 보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이거 네. 좀 거부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 제기가 있어서 거부 못 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사실은 이 법적으로 예. 우리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20조인데요. 예. 20조에는 이 구조 구급 요청 거절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단순 치통이라든지 뭐 감기 또 문에 대한 개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에 대한 단서 조항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출동 거절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단서 조항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예. 내용인데, 이 내용은 반드시 어떻게 보면 119에 신고하면 반드시 출동을 해라. 이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만일에 이 출동을 안 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 책임 소재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쇠를 잊어먹고 와도 119를 부르고, 네. 가스가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확인차도 119를 부르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조적으로 네, 현재 119 안전센터 운영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한 어려움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이 인력 문제를 지적했던데 인력 문제가 가장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동 인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9 안전센터 한 곳에는 이 구급차 한 대가 배치되어 있고 또 그 한 대로 1일 3교대로 운영을 합니다. 출동 시에는 이 구급차 한 대당 3명의 구급 요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구급 요원 배치율이 전국 평균 약 한 70%밖에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출동 시에는 2명 정도 출동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구급 요원 배치율이 이 50%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규정 인원 미만 출동 시에는 이 구급 요원들이 심폐소생술 이런 기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만일 인근 소방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도움이 요청이 왔을 때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구급 요원은 직접 이 외상과 또 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황 상태라든지 스트레스가 항상 노출되어 있고 또 출동 중에 이 폭행이라든지 하는 각종 위험에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예, 그렇군요. 예, 어제 보도된 사건만 하더라도 8살 먹은 아이가 기도가 막힌 상태인데요. 사실 이 적십자 교육에는 이 기도가 막혔을 때는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 기본적인 것도 다 배우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그런 것을 평소에 좀 계도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119만 기다리다가 결국은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응급 조치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만 갖고 있어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거 심폐소생술, 예. 또 하인리법이 그것인데요. 이 두 가지만 사실은 이 응급조치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잘 생활에 적용만 시켜도 상당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은 잘 알고 있지만 이 흉부 압박하고 인공호흡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인리법은 기도폐쇄 응급조치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몸에 이물질로 인해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응급조치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만 가정에서 잘 습득만 한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히나 이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만으로도 생존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일선 소방서라든지 병원에서 이런 곳에서 응급사항에 대한 그런 대처 해결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운전자들이 지금 119 차량에 출동했을 때 양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예. 또 그런 거 외에도 또 이것도 하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어제 같은 경우에 근데 다른 데 출동한다고 해서 거리가 먼 곳에서 119 차량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네네.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요? 근처에 있는 병원에 연결해서 비상 차량에 나간다든지, 왜 그런 제도를 좀 만들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구급 활동에 있어서는 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이건 긴급 이송 정보망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 병원과 긴급 이송으로 인한 정보망을 구축을 하면 병원의 구급차, 또 병원의 구급요원들을 출동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상자가 동시로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병원의 정보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정보를 알게 되면 환자 소생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이 사실은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 구급 차량 출동 시에 운전자 양보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다수의 국민은 생명 존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 양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초가 급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이 도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김염래 교수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경제 뉴스가 좀 늦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했죠. 예. 그래서 다른 소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원달러 환율 1,050원을 기준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짰다면서요. 예, 삼성전자의 올해 사업계획 기준 환율은 1,080원이었습니다. 나같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올해보다 30원 낮은 기준 환율을 적용한 겁니다.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도 삼성전자가 정한 기준 환율을 잣대로 내년 사업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도 내년 평균 환율을 1,05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주요 그룹이 내년 경영기조를 비상경영과 보수경영으로 정한 것도 환율 하락 등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미국 통화당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따라 환율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기업들이 워낙 강세의 무게를 두고 내년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1달러 10원이 내려가면 3천억 원 수입이 줄어든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 예. 어떻든 이 환율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환율을 생각하면 결코 반갑기만 한 소식은 아닌 것 같군요. 예,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야 수출이 잘 되는데요. 환율이 내려가는 지금도 수출이 잘 되니까 정부가 환율 하락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게다가 많은 수출 품목에서 경쟁하는 일본의 엔화 환율은 올라가는 추세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9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1개월째 흑자 행진이자 지난 5월 기록한 사당 최대치 86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10월 63억 5천만 달러보다는 50% 급증했습니다. 정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와 원자재값 안정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58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82억 달러를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외환당국 입장에서 대규모 흑자는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무역 불균형에 민감한 일부 선진국의 빌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말 미국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양적 완화 지속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엔저가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 내용이 아니라 사고 건수에 따라서 올라간다면서요? 예, 1,730만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1,380만 명, 80%가량은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4% 낮아집니다. 반면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12%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접촉사고는 0.5점, 사망사고는 4점 이런 식으로 사고 경중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하는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벌점이 많을수록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사고에 똑같이 1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번 사고를 내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수리비 200만 원 이하의 접촉사고는 벌점 0.5점이 부과되는데요. 1점마다 등급이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사고를 보험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자비로 사고를 처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시각 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프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4부 잠시 뒤 이어갑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 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식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자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안녕하세요. 국악소녀 송소희입니다. 지금 KT에선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실시간 영상도 끊기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여요.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 나의 광대역 LTE는 KT입니다. 광대역 LTE 올레.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이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인물을 만나서 가슴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오늘 초대한 분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평소 청취자 여러분들은 철학이라면 강단에서나 논의되는 학문으로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이 비트겐슈타인도 스승 버트란트 러셀의 말에 따라서 노동을 하기 위해 러시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철학자 스스로가 철학의 궁극적 목표에 한 번쯤은 고뇌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출발사 아침은 우리 시대의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철학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동서양 철학을 오가며 어려운 철학을 쉽게 풀어내어서 대중과 소통하는 요사이 최고 인기 있는 남자죠. 바로 철학자 강신주 박사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 시간부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출발사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든데 일어나 계셔서 다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철학자답게 답변하시는군요. 요즘 뭐 TV 예능에 출연해서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여러 별칭들이 많더라고요. 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아저씨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남긴 어록들이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이런 평이 많던데. 오늘 와서 들었어요. 오늘 와서 들으셨어요? 보통 TV나 뭐 라디오 이런 걸 안 듣거든요. 제가 그냥 방송만 나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별로 안 들어가지고요. 뭐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붙이죠. 막 요새 방송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카피어처럼 붙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거리의 철학자가 돼 있고 어느 날 또 뭐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거리의 철학자 뭐 하긴 철학의 이 최고 원리로 올라가면 뭐 이원희의 철학도 다 거리에서 있고 소크라테스 또 다 거리에서 다 철학 강론한 것 아닙니까? 근데 거리의 철학자 마음에 드세요? 그것도 이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붙이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붙인 겁니까? 그러면 이제 다 받아들여야죠. 뭐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본인 소개를 할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어떤 의미입니까? 철학자한테 고민을 얘기한다라는 건 아픈 거죠. 의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자도 사실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안 오는 게 좋죠. 와서 이제 어떤 개인의 고민서부터 아주 그냥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전문가나 하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건데요. 그럼 뭔가가 하자가 생긴 거죠. 몸에 뭔가. 그러니까 의사랑 철학자랑요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여러 가지로요. 근데 대중 작가이지만 시드니 셸던 이 작가가 쓴 책을 보면 이 길거리에 한 명은 정신병으로 갔다 온 분이고 또 나머지 19명 중에 최소한 18명은 언제 가도 한 번은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강신주 박사 찾아오는 사람들은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겠죠. 이게 사실 보면 우리 강 박사가 워낙 이 철학을 편하게 풀어내고
편하게 사람 또 그런 말씀들이 편하게 위무를 하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스타 강사인 것 같아요. 예 보통 강의 몇 개 하십니까? 저 올해 지금은 이제 올해서부터 좀 줄이게 되는데 예. 올해 몸이 한번 크게 위경련도가 아팠던 적이 있어서 체력이 또 못 따라오신 거군요. 아니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한 예. 6, 7년간 하루에 한 2.5개씩 하루 평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 4, 5년간 쌓여가지고 올해 9월인가요? 뭐 그쯤에 예. 몸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루에 하나 정도. 거부하고 거부해도 이제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의 강의들이 또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해야 되죠. 예, 저는 정말 외부 강연 같은 것을 일주일에 한 2개만 하더라도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강연을 하루에 2.5개씩 한다고 하면 그 정말 초인적인 겁니다. 힘이라기 그게 저 사람들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 딱 쓰기 전에 대기실에서요. 예. 막 속으로 욕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힘든데 막 이러다가 그 강단에 딱 서서 마이크 잡고 사람들 얼굴 그 천진난만하고 뭔가 들으려는 얼굴을 보면 또 힘을 내죠. 내다가 끝나고 나면 또 아이고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듣는 분들의 그 진지한 표정을 보면 또 힘을 내고 이 강의 수입은 많습니까?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 돈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많이 받고요. 큰 기업체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어떤 이제 중고등학교는 돈을 못 줘요 저한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받고요. 별로. 그러니까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그리고 군 부대 이런 데는 거의 뭐 강의료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거나 그 돈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건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예. 강연은. 예. 저는 인기 강사로서 뭔가 큰 돈을 떼돈을 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시면서도 책을 참 많이 내셨죠? 예. 지금까지 총 몇 권 정도 냈습니까? 그냥 뭐 공저까지 하면 한 30권 넘고요. 단행본은 한 20몇 권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책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 맨얼굴의 철학 인생 공부 김수영을 위하여. 이 김수영을 위하여 할 때 김수영은 시인이죠? 예, 시인 김수영. 예, 시인 김수영 거대한 뿌리 있어요. 예. 뭐 저도 원래 원 직업은 시인이니까 제가 이 김수영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 선배 시인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 김수영을 위하여 이렇게 쓰신 겁니까? 우리 사회가 김수영 정도 위한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영어로 포 있잖아요, 포. 예. 기차 같은 거 타다 보면 포 부산 그러면 부산 쪽으로 가는 거고. 예, 부산행 푸 부산 그렇죠. 예. 그러면 도착해야 되잖아요. 예. 김수영이 60년대 활동했던 시인이지만 우리 현재 사회, 우리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인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 빨리 온 시인이고 그 시대의 그런 강한 인문 정신과 자유 정신을 가졌다는 거 비춰봤을 때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또 위축이 돼서 김수영 시인을 사실 이제 부각을 시키려는 거죠. 우리한테는 뭐 외국의 무슨 유명한 철학자들인데 다 헛소리도 하지 말고 김수영의 발끝만치만 가도 된다. 훌륭하다. 철학자로서 이제 인문학자로서 이제 김수영 시인을 그러니까 시나 그분이 또 산문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문도 대단하죠. 예, 그거 결합시켜가지고 그것도 꽤 되죠.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고. 그렇군요. 예. 이 김수영 선생의 쓰는 의의 하나하나는 워낙 칼날 같은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적의 의미만 따지더라도 아마 논문 하나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강신주의 감정 수업. 예. 예, 책 좀 많이 나갑니까? 책이 베스트셀러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썼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초기 반응이 좋았던 게 지금 편집자 민음사에서 나오는데 그 편집자가 요새 완전히 조증에 빠져서 조증에 매일 보래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통신으로 몇이 됐어요, 몇 세 찍어요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예, 책 잘 나가면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하고 반대되는 고민라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쓴 책이 거의 안 나가는 시집까지 하면 4번째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잘 나가서 조증에 빠졌다고 하니까 예. 기존에 냈던 책들과 이 감정 수업이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더 심화된 거라고 보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인문학자고 철학자인데 인문 정신이 뭐 자유와 사랑이잖아요. 뭐 핵심이 그건데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권위적으로 빠지면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EO 앞에서 이렇게 말단 사원이 희노애락을 표시를 못 하듯이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사회가 좀 권위주의가 사라지면 사람들 감정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예. 보면서 인간의 자유와 사랑인데 인문학이 그럼 어떤 부분이 우리 이웃들이나 동시대 사람들한테 줄까 이랬을 때 그 억압된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살려내야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했었던 저술 작업에 더 심화된 거고 또 심화는 됐는데 또 재밌는 게 우리 이웃들이 더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책이 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 내용이 그 언론에서 제가 소개된 걸 보니까 그 스피노자라면 바리오 스피노자 얘기죠? 예. 이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분류한 인간의 48개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티카라고 하면 윤리학인데. 예. 왜 하필 또 스피노자입니까? 그저 서양 철학자들이 되게 다 감정을 부정하고요. 예. 이성적이고 뭐 공동체를 생각하고 뭐 이런 윤리거든요, 사실. 근데 스피노자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두 가지 감정이 든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슬픔인데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슬픔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이게 그래서 스피노자 책의 에티카일 수 있는 이유가 그건데요. 그러다 보니 스피노자가 구별을 하거든요. 48개. 그러니까 48가지의 감정들이요. 둘로 분류돼요. 예, 그렇죠. 기쁨의 감정 계열이랑 슬픔의 감정.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하면 그 슬픔의 감정이라 오래 지속되면 안 되는데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관계를 맺으면요. 그 두 사람 다 파괴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스피노자 그거를 그래서 48가지 감정을 분류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게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분류법이 그 동서양 따지고요. 우리 감정들에 대해서 그렇게 포괄적이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놓던 철학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유일해. 불교보다 더 세면 셌지 약하진 않아요. 예. 뭐 스피노자라면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그런데 이 10대 때 이미 이 기독교 교회를 모독을 했다. 또 제가 기억하는 게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이해하는 것은 곧 동의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기억이 나고. 사과나무 기억 안 나죠? 사과나무? 예, 그것도 기억나죠. 아니 그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원래 루터가 한 얘기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원래. 예. 근데 지금도 어디 검색을 해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지구의 멸망이 와도 사과나무는 심겠다가 그 스피노자 얘기가 된 거예요. 예, 스피노자가 얘기한 걸로 돼 있죠. 네, 예.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개신교 탄압받았을 때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개신교를 퍼뜨리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했었던 얘기거든요. 또 임마누엘 칸트가 거기 보태서 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참 강 박사님 이 스피노자의 또 이 에티카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하니까 저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개인적인 얘기 좀 들어보죠. 이 철학이 참 어렵고 낯선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요. 예, 철학을 가장 모든 학문에 있어서 바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멀리하는 것 같고 저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강 박사님께서는 이 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똑같았어요, 시작이요. 제일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어쨌든 지적인 호승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하고 보니 이거 쓸데없는 호승심을 부렸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게 인간과 우리 사회나 역사 이 살아가는 이야기에 불과한데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책들 보면서요. 요거 이해하면은 지혜로워질 것 같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아마 철학과 가는 친구들은. 근데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면 이게 별게 없고 어부나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삶 잘 사는 그렇게 해서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그 얘기와 그렇게 그닥 다른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근데 제 친구 중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철학과에 간 친구들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너 거기 맞으니까 가라. 이래서 이제 철학과 가서 막상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다가 어느 한 철학자 미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빠져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됐죠. 그런 친구 중에서는
예, 비트겐슈타인에 빠진 친구도 있고, 니체에 빠진 친구도 있었고, 니체에 빠진 친구는 아직도 니체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철학자는 아니에요. 예, 물론 그래요. 지금 철학을 안 하고 사업을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철학자는요, 한 철학자를 맹신하는 종교랑 별 차이가 없어서, 철학자는 철학자를 친구처럼 해서 동반을 하다가, 몇 년 살다가 다른 친구 만나고 이렇게 흘러가야지. 저도 제 후배들 중에서 아직도 지금 20년째 해결 가지고 세계가 다 해결로 설명되고 해결대로 안 돼서 힘들다라고 하는 아이 보면 너 그냥 계속 그렇게 후배들 모여서 이렇게 교단처럼 만들어서 살아라 이러고 얘기하죠 저도. 이 해결이 그만큼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읽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해결 좌파를 낳았고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공산주의로까지 연결이 됐는데 예, 뭐 윤년 시절은 특별히 좀 다른 또래 아이들하고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이렇게 철학자가 될 그런 상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아이 정도.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철학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철학한다 그래서 글 쓰는 거 싫어하면 책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책이 많은 이유는 대중 강연 때는 힘들지만 그 글 쓸 때 같은 경우는 계속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 좀 특이했던 거는 일단은 글 쓰는 걸 좋아했었다. 뭐 그 정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사이 우리 강 박사 강의나 칼럼을 제가 어제 대충 훑어보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가 참 많던데. 이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은 뭐 사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구성 원리죠.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은 공동체가 발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랑이 붕괴되려 보면 공동체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적인 문제나 아니면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랑의 가치에 대한 복원이 뭐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주로 그걸로 하죠, 뭐. 예, 그렇군요. 예,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철학자 강신주 박사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는 사랑이죠. 아, 자유는 사랑이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는 책의 인물 포커스 철학자 강신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깐장 간은 언제 쉬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예, 올해 개인 회생 신청이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취약계층 자활 공약에 따라 지난달까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통해 이미 60만 2천 명의 개인 빚을 줄여주었습니다. 그중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18만 9천 명에 이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빚에 시달려서 고통 속에 살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 장기 연체에 빠져있는 서민들 빚을 70%까지 탕감해 주다 보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서민들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초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속에서 노후를 위해 성실하게 연금을 부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매달 20만 원을 받는 것이 같다면 연금 부어온 분들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건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좋은 정치는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능책의 출발사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재능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